1988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정상의 자리를 놓친 적이 없는 한국양궁. 이렇게 한국이 양궁에서 최강국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주몽의 후예라서 유전자부터 남다른 것일까요? 30년 가까이 세계 최강의 자리를 지킨 한국 양궁에는 여러 가지 속설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주몽의 후예라 유전자가 남다르다는 말입니다. 고구려의 동명성황 주몽은 활을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몽이라 불렸죠. 삼국사기에는 고구려 시조인 동명황에 대하여 나이 겨우 7살에 제 손으로 활과 살을 만들어 100번 쏘면 100번 맞췄다고 하며 고구려 고분벽화 무영총 수렵도에는 말을 타고 달리면서 몸을 뒤로 돌려 활을 쏘는 일명 파르티안 샷 기술을 볼 수 있죠. 이성계는 전투 중 50여 발의 활을 쏘아 모두 적의 얼굴에 명중하였다고 하니 이성계 활솜씨가 매우 뛰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한국인에게는 실제로 신궁 DNA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마저 들죠? 그렇다면 한국은 많은 무기 중에서도 왜 활을 사용하게 된 걸까요? 일본에는 검이 있고 중국에는 창이 있다면 우리 한국에는 활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활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각자의 주특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왜 활의 민족일까요? 왜 이렇게 원딜에 미쳐 있을까요? 먼저 조선시대 선비들의 일과를 한번 살펴보죠.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 잠자리에 들 때까지 빡빡한 일정표를 갖고 자기 관리를 했습니다. 선비들은 밥 먹고 글만 읽고 무슨 글이라도 써내야만 했죠. 하지만 그때는 편안한 의자도 없고 책받침도 독서용 LED도 없었죠. 그때도 집 밖으로 안 나올수록 고렙 취급을 받았으니 척추랑 거북목으로 허리는 나만하질 않았겠는데요. 하지만 그때 적합한 운동을 찾았는데 바로 활쏘기였습니다. 이거 한번 당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아무리 3대 500 치는 근대라도 50파운드짜리 활을 끝까지 당기기만 하면 이거 몇 초 못 버팁니다. 사용하는 근육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사실상 이건 척추 전용 복합 운동에 가깝죠. 이 활쏘기 한번 하게 되면 오래 앉아있거나 농사 짓느라 휘어진 척추가 발딱 서게 되는 거죠. 우리가 쭈그려 앉았을 때와 정확히 반대로 근육이 작동하면서 몸이 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선비들뿐만 아니라 아낙네들이나 농사꾼들도 마찬가지였죠. 쭈그리고 일한 뒤에 코어에서 나는 데는 요 활쏘기만 한 게 없었죠. 또 활쏘기에는 남녀가 없었습니다. 코어가 좋고 당기는 힘이 좋으면 누구나 할 수 있었죠. 그럼 활을 만드는 비용은 어땠을까요? 옛날에는 철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일본은 화산과 온천 덕분에 사철이 뿌려져 있었기에 품질은 떨어지긴 해도 몇 사람이 모래 걸러서 검 한 자루는 뽑을 정도로 재료가 굴러다녔죠. 중국은 널린 게 광맥이고 인구라서 그야말로 쌀 먹이면서 사람들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무기들은 대체로 크고 무겁고 무식하게 찍어 누르는 흉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는 자원도 부족하고 인구도 적고 산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농사를 지을 땅조차 바위랑 자갈투성이었죠. 수백 명이 동굴에서 곡괭이질을 해서 겨우겨우 광석 몇 가마를 캐오면 손바닥만한 철조각이 나오기만 해도 잘 뽑았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이런 철을 가지고 하루 종일 망치질을 해서 무기를 만들면 그 비용이 저렴할 리가 있겠나요? 또 이렇게 만든 철제 무기나 농기구를 가지고 소도 못 가는 산비탈을 산적과 호랑이를 피해 넘어가야만 했죠. 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고급 인력, 기술, 그리고 시간. 이 때문에 선택된 무기가 바로 활이었죠. 활은 철이 없어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대나무, 불에 실만 있어도 됐죠. 질긴 동물 힘줄만 있으면 업그레이드도 가능했습니다. 공급도 일정하고 급조하기도 편하니 가격 변동도 적고 굳이 프리미엄 붙인다면 동남아 물소뿔로 만든 각궁 같은 프리미엄 장비도 있었습니다. 철제 화살촉도 추가할 수 있었죠. 물론 철궁도 전쟁 무기로 종종 사용됐지만 병사들은 주로 죽궁이나 합성궁을 사용하였죠. 그렇다면 전쟁이 나면 어떻게 했을까요? 한국은 인구도 부족하고 자원도 적고 기후도 험난했으니 여자들과 아이들, 노인들까지 모두 예비군으로 나섰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침략에 시달리면서도 한반도에서 원딜 버프를 받은 민족이죠.
지천에 널려있는 고지대에서 활을 겨누면 힘겹게 올라오는 적들은 쉽고 빠르게 처리 가능했죠. 갑옷무사들은 느려 터져서 잡초, 소나무, 덩쿨로 길도 없는 산비탈에서 걸려 넘어질 때 우린 가볍게 활 들고 게릴라 뛰면 이길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총이랑 다르게 소리도 작고 원샷 원킬이다. 가까이서 대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쫄리지도 않는다. 눈과 활 시위를 당길 힘만 있으면 네가 안전뱅이든 귀가 먹었든 상관없다. 남녀노소 누구나 화살만 넉넉하게 주면 곧바로 소총수가 되는 거다. 평지에서도 사정거리가 150에서 300m 나갔기에 전력 질주로 뛰어오느라 숨차는 적을 상대하기도 편해지고 등 돌리고 도망가는 패잔병들 처리하기도 좋은 만능무기였죠. 단점이라면 숙련도뿐인데 이것 또한 어렸을 때부터 달고 살아서 문제가 없죠. 그래서 활을 미풍양속으로 장려하고 전폭적인 사회적 지원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이유로 일반 백성들도 활쏘기를 스포츠로 즐겼는데요. 먼저 거슬러 올라가면 활쏘기를 즐기던 전통은 백제 아신왕 때 조정에서 활터를 조성해 백성들을 훈련시킨 것에서 시작됐죠. 조선시대로 오며 아예 생활 스포츠로 정착하여 선조 때 경복궁 앞에 오은정이라는 민간 활터를 만들기 시작하며 19세기 말에는 한양 도성안 밖에만 48개가 되는 활터가 운영되었다고 하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 우리 조상들은 활쏘기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심지어 현재는 새총이나 석궁, 에어소프트건 같은 무기는 법적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활과 국궁은 법적으로 자유롭습니다. 그만큼 활은 우리 민족 가까이에 자리 잡아 김치와 더불어 민족 전용템이며 한국 정서에도 잘 맞죠. 활을 제대로 쏘려면 호흡을 조절하면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옆에서 아무리 난리를 떨어도 할 일을 하고야 만다는 마인드. 그래서 활쏘기는 집중력을 높여주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기도 하죠. 옛날에는 주먹이 법보다 가까웠던 시절이었으니 활쏘기는 예절 교육이기도 했습니다. 또 신분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활만 잘 쏴도 가성비 페이커급의 대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경쟁하는 것을 즐기는 한국인에게 찰떡이기도 했죠.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경쟁 게임. 그렇다고 활이 완전히 전쟁 무기나 오락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순수하게 사냥용으로 써먹는 실용성으로도 아주 좋았죠. 150m 관역 놓고 싸맞추는 놀이를 매일 하는데 10에서 20m에서 멈춰있는 동물 표적은 아무것도 아니죠. 토끼, 고라니, 사슴, 살쾡이, 꿩, 다람쥐 등 활 한 자루만 있으면 전국에 널려있는 산 자체가 고기 뷔페라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1910년 일제강점기, 일제가 이른바 활쏘기 금지령을 시행했고 일제에서 벗어난 다음엔 6.25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다양한 활쏘기 방식이나 많은 제작 기술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조선시대 말까지 사용된 수많은 활 종류 가운데 지금은 각국만이 살아남아서 우리나라 전통 활쏘기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죠.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타고난 조상의 덕이라는 재밌는 설도 있습니다. 원거리 딜러의 민족으로서 주몽의 후예이며 도시락 폭탄 등 어디까지나 우스갯소리의 다양한 설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단연코 한국 양궁이 최강인 이유는 체계적인 시스템 덕분이기도 하죠. 조선시대에 들어 무관을 선발하는 무과시험의 핵심이 활쏘기로 대두되면서 활쏘기 능력에 따라 신분 상승의 기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활쏘기는 신분과 관련 없이 실력 여부에 따라 결과가 바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정신을 지금의 양궁협회가 이어오고 있는 것이죠. 대한양궁협회는 원칙을 지키는 투명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지연, 학연 등 파벌로 인한 불합리한 관행이나 불공정한 선수 발탁 없이 국가대표는 철저하게 경쟁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명성이나 이전 성적보다는 현재 성적으로만 국가대표로 선발되고 코치진도 공채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고 있죠. 대한양궁협회는 초등학교부터 국가대표까지 단계별로 선수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양궁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점과 정부와 기업 등에서 선수들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은 매 올림픽 스타 선수를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우리나라를 활의 민족이라고 명궁의 DNA가 있다고들 하죠. 그 말처럼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삶 속에는 활쏘기가 깊이 남아 있습니다. 전곡을 찌르다 할 때 전곡은 관역의 한가운데를 일컫는 말에서 기원했죠. 시험이 끝나서 좀 해이해진 것 같아 해서 해이는 활 시위를 풀어둔 모습에서 유래했습니다.
저 녀석들 다 한 통속이야. 에서 한 통속은 화살이 한 통 안에 담긴 모습에서 기원했고요. 우리의 일상 언어에까지 활 쏘기의 흔적은 여기저기 이렇듯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활의 민족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모두에게 활을 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또 노력한 만큼 결과를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활의 정신이지 않을까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며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상단의 오른쪽을 클릭하고 채널 방문을 하시면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